네, 안녕하세요. 정다니엘입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이제 명일여고 압도적인 1타셨죠. 노윤기 선생님에서 제가 이제 넘겨받아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노윤기 선생님이 떠나신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협업해서 명일여고 수업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면은 명일여고가 너무 잘 된 거에 비해서 수업 시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일이 많이 덜 깔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윤기 선생님 너무 바쁘시니까. 근데 시간표에서 봐주실 수 있는 것처럼 1학년 수업만 화수목 3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하게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학원 차원에서 준비한 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뒤이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이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인학원에서 명일여고 전문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밀크티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고등내신 전문으로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분석이랑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나면 해설 강의도 항상 유튜브랑 강의 사이트 차원에서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또 저는 대성마이맥 4강사 코리아라는 오디션에서 최종 선발된 바가 있어서 현재는 대치 두각학원에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사실 명일여고 이제 위로부터 드려야 된다고 많이 저도 익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도 미우나 구우나 명일여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근에 있는 보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인고가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저희 때 애들이 정말 잘했고 그 이후로 이제 입결이 계속 좋아지면서 요즘 제가 이제 제 동기들을 만나면 보인고 그렇게 잘 된 거 다 우리가 잘해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명일여고도 저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어머님들이랑 학생분들께서 또 이제 마음을 먹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면은 분명히 또 강동구 발전과 함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각인영어 팀으로서 거의 명일여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간의 명일여고 수업에서 각인영어라는 브랜드 아래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전 연도 성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학년 1등급이 총 8명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 절반이 각인영어 재원생이었고요. 또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전교 1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다 각인영어 재원생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명도 밑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통합 전교 1등이랑 또 마찬가지로 4등급 인원이 1등급이 되고 혹은 4번의 고사에서 4, 2, 3, 1을 받은 친구가 2학년 때 전체 1등급을 받는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인영어가 이제 명일여고 1타라는 건 생각보다 유서가 되게 깊은데 4년 전부터 진행을 해서 명일여고 첫 졸업생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일여고 졸업생 성과로는 1등급 이제 전체 인원 중에 7인 중에서 5명이 각인영어 3년 수강생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경희대, 치대, 서강대, 중앙대, 이대 등 이렇게 명문대를 같이 만들어 갈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도 또 이제 명일여고 마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 각인영어 말고 없습니다. 강동구 유일의 명일여고 마감 강좌였고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명일여고 학생 중에 4명 중 1명이 각인영어 수강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명일여고 강좌가 작년도엔 또 요일이 많이 없었는데도 4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겠죠.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명일여고는 원래는 좋지 않은 학교였지만 강동구라는 동네 자체의 발전이랑 함께 하면서 또 인근 학교들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명일여고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입결 면에서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나 어머님들 입장에서 걱정되실 만한 부분은 그런 거랑 비례해서 시험 난이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강동구의 학원과도 마찬가지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동구 학원가가요.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각인영어는 정말 다릅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각인영어에서 수업을 결정하게 됐는데 다른 학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뒤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여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미 다니시는 학원도 있으실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쭉 다녔던 학원들 아니면 원장님이랑 친해서 선생님이랑 친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학원도 있으실 텐데 이제 어머님들 너무 따뜻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발전을 기원하기보다는 완성된 수업이랑 쾌적한 강의로 같이 고등학교 입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명일여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정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일여고는 크게 봤을 때는 교과서랑 모의고사 그리고 외부 지문을 활용해서 출제가 되고요. 보통은 교과서 한 과, 그리고 모의고사는 20지문 내외, 그리고 학교 프린트랑 간접 연계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전체로 따졌을 때 30지문 내외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문이라는 단위는 보통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요만한 사이즈의 지문 있죠? 네, 그 정도를 단위로 해서 30지문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범위가 인근 학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범위입니다. 네, 인근의 어떤 뭐 상일여고라든지 기타 학교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보통 20지문 내외에 그치는데 명일여고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범위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시중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뒤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간접 연계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이름부터 생소한 방식의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출제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크게 꼽았던 세 가지 부분에 어떻게 저희 수업에서 대비할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근 학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범위라는 점은 제 수업은 이제 저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전문 컨텐츠 팀과 수업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제작하는 정말 좋은 자료를 정말 발빠르게 배부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넘어가서 시중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는 점에서 저희 수업은 원래 시중 자료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자료들 토대로 같이 수업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단순 암기로 해결될 수 없는 간접 연계 지문이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출제하는 메커니즘이 단순합니다. 네, 그냥 지문을 GPT에 한번 돌려서 이거를 뭐 B형으로 한번 바꿔줘 하면은 비슷한 소재에서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변형되는 형태까지 100% 예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플롯으로 대비시켜서 학생들이 시험장에선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다 보면 제가 앞에서 이 최적의 자료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 뭐가 최적의 자료인가요? 하는 부분을 뒤에서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항상 매년 이제 수업 때 배부가 되는 자료고요. 명일여고 시험 범위도 다소 확정적이어서 정해진 시험 범위랑 바로 직후에 1, 2주차 내로 이런 자료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부 다 재본된 형태로 첫 주차부터 제공이 될 거고요. 안에는 필기부터 시작해서 시중 문제가 아닌 조금 중요한 문제들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기에 덜 나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한 중간 정도 주차가 되고 나면은 학생들이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도 계속 리뷰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요. 같은 지문 내용을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정리한 핸디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시중의 워드마스터 같은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학버스에서나 아니면 어머님들이 픽업해 주시는 차 안에서 많이 좀 읽어볼 수 있도록 이게 또 매번 고사 때마다 제공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도 간접 연계부터 해서 혹은 명일여고 주변의 선배분들이나 자매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들어보셨을 텐데 되게 좀 요양문이라고 해서 악명 높은 유형들이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이랑 요양문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때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올인원 자료 외에도 서술형 자료들이나 기타 이제 동형 모의고사 혹은 요양문에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도 따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어서 명일만의 특수한 시험 유형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명일여고 영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랑 특히나 어려운 부분은 어떻고 또 저희 수업에서는 어떻게 대비할지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일여고는 보통 30문항 내외를 출제합니다. 이 내외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문제가 아래로도 튀고 위로도 한번 튑니다. 네, 많을 때는 33문항까지도 튀고요. 적을 때는 27문장까지도 빠지는데 그래서 시험 문항에 확정적으로 출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30문항 내외.
이 문항수도 되게 많은 편입니다. 인근 학교랑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많은 문항수고요. 그래서 좀 권유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행반 꼭 들어서 영어 기초 체력에 같이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출제 유형 자체도 비율 자체도 계속 좀 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출제되는 문항수가 30문항 내외라고 하면은 객관식이랑 서술형의 비중도 제가 약이라고 붙여놓은 것처럼 객관식 약 20문항, 서답형 약 1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요거도 좀 계속 튀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많게는 서술형이 9에서 10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또 되게 적게는 5에서 6문제 정도만 출제될 때도 있어서 이게 이제 좀 등락폭이 크고 변화가 잦다는 게 학생들 입장에선 조금 난감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등급 컷도 혹시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이 좀 평이했다 싶으면은 90점, 한 92점, 93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험이 정말 어려웠다 하면은 87점까지도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1등급이 87점이면 사실 5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 컷은 50점대까지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면은 애들도 이제 같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첫 고사에서 우리 자녀가 조금 궤도 밖으로 너무 못 봤다 이러면 이제 너무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시험이 좀 어려웠나 보다 생각하셔도 아마 등급은 비슷하게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는 단순암기를 통해서 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간접 연계죠. 이걸 이제 타 학원에서는 외부 지문이라고도 소개를 하는데 이게 외부 지문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방식으로 원래 외웠던 지문의 다른 형태로 혹은 소재만 살짝 다르게 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명일여고 지인이 계시다면 아시는 것처럼 아실 텐데 요약문이라는 악명 높은 유형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영어 내신에서는 잘 출제되지가 않는 방식입니다. 뭐 제 학창 시절이나 혹은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통 영어 시험은 열심히 외우고 시험장 가서 열심히 풀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요즘 이제 최신 경향에서는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또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지 보려고 단순히 지문에 있는 문장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지문 내용을 머릿속에서 한번 요약해서 요약문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조금 어질어질해지는데 이제 이 요약문이라는 유형이 전통적이진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되게 유행하는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8학군 수제 학교들이나 혹은 타 어떤 학교 수업에서 이미 충분히 성공적으로 대비한 바가 있고 요약문이란 유형도 다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어서요. 또 이제 작년까지 계속 수업을 맡아주셨던 노윤기 부원장님이랑 저랑 계속 몇 년간 호흡을 맞춰서 요약문 자료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명일여고 시험에 특히나 유별나게 어려운 점은 문항수가 많다. 그리고 서술형 비중이 클 수 있다. 네, 9문항이면 정말 많은 거니까요. 그리고 간접 연계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요약문 유형까지도 굉장히 악명이 높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럼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업에선 어떻게 대비하는지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문항수가 많고 간접 연계라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아직까지 저 말고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은 못 봤는데 지문 식별훈련이라는 걸 따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영어학원 가면 아이들 보통 공부하는 방식이 지문 외우고 암기 테스트 보고 이렇게 아마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셨을 텐데 저희도 당연히 그런 기본적인 건 진행을 하지만 이제 중간 주차 정도가 넘어가서는 지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아주 소수의 키워드만 보고 그걸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두로도 지필로도 확인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큰 효과를 봤습니다. 실제로 큰 효과를 본 부분에 진행하고 있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술형 비중이 크다는 점도 선제적인 대비가 제일 중요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수업은 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팀 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맞춤 자료로 대비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약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악명이 높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각인 영어에서 명일여고 수업이 잘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요약문 유형을 완벽하게 대비해 주기 때문에 해서 학생분들이 성실함을 약속해 준다면 전부 맞출 수 있게 도움드리겠다. 정단일만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총론을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압도적인 컨텐츠 말씀드린 것처럼 저 외에 유수의 대학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검증된 강의력 8학분에서 수업하고 있고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각인영어라는 브랜드화에서 만들어간 명일요고 성과들 같이 참고하셔서 정다니엘 수업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저희 수업이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되는지 또 세 부분에 나눠서 말씀드리고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전의 학원 수업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수능 준비를 하실 때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학력고사 같은 걸 이제 대비를 해주실 때는 보통 되게 압도적인 강사 한 분이 있었을 겁니다. 뭐 메가스터디 손준, 손사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서 그분이 혼자서 다 만들어 가면서 자료도 다 만들고 불철주야 클리닉도 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학원판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가는 수업은 관리랑 컨텐츠랑 강의라는 이 큰 세 요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는지가 시장에서 가장 큰 차이로 보고 있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는 전달자인 제가 정다니엘이 진행을 하지만 명일여고 전문 컨텐츠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해당 팀에는 당연하게도 국내 유수의 대학생분들, 재학생, 졸업생분들, 또 명일여고 졸업생분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제 눈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이제 검토에 거친 양질의 자료를 깔끔한 패키징을 통해서 배부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뭐 상주, TA분들, 조교분들이 항시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학원에 월요일에 가고 싶은데 선생님 월요일에 출근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있겠지만 다른 조교분들도 계속해서 협업해서 팔로우업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알맞은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명일여고 유형 자체가 요양문이 도입된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최신 경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최신 경영엔 당연히 최신의 수업 방식이 필요하고요. 좀 소수지만 학생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보통 중학교 때 영어학원에 다니면은 어법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뭐 주어 끊고요, 동사 끊고요, 목적어 끊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 와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진도 템포만 느려지고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서 최신 경영의 문제에는 최신의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드렸고요. 저희 수업에서는 경영에 맞춰서 어법 부분도 물론 언급은 하지만 그 부분은 비율에 맞게 컴팩트하게 제시를 드리고 그 외엔 전부 다 내용 위주의 강의를 진행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에서도 한번 강조를 드린 것처럼 식별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성과를 본 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는요. 또 어머님들이 이렇게 소개를 쭉 듣고 보면은 강의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자녀가 좀 관리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졸다가 집에 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대형학원의 프리미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둔 것처럼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규모 수업도 소규모 수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 밀착 관리가 된다든지 연락이 조금 빠르다든지 근데 그 인원이 과연 효용이 어디서 극대화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수강생 1명짜리 수업도 계속 해봤고 또 나아가선 총인원 100명까지의 수업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거짓말처럼 5명만 넘어가도 수업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흘러갑니다. 수강생이 5명이 됐는데 강사 혼자서 수업을 만들어가면은 1교시에 리뷰 테스트 보고 쉬는 시간 내내 채점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분명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2교시에는 어머님들 피드백 문자 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밀리다 보면은 아이들이 전혀 수업에서 뭔가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또 이제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수업이 그럴 텐데 5명에서 20명까지의 수업이 저는 제일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근방의 수업조차도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 이 규모가 가장 애매한 이유는요. 5명에서 20명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조교를 쓰기에는 수업에서 나오는 가치가 부족하고 뭐 직접적으로는 자본이 부족하고 또 이제 더 좋은 자료를 만들기에도 수업에서 내가 그만큼의 뭔가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쓰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놓치는 자료가 생기고 어머님들은 받지 못하는 피드백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수업은 1명이어도 혹은 10명이어도 반드시 상주 조교랑 전문 콘텐츠 팀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학원 차원에서의 준비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다른 어떤 수업에서 만들어둔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다른 학원에서 정을 붙여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사의 성장기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완성된 수업으로 쾌적한 강의를 우리 자녀의 입시는 딱 한 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선 1년 동안 우리 자녀분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크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은 2월 한 달 동안만 진행을 하는 건데요. 오로지 명일여고 내신을 위해서 명일여고 선행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명일여고 선행반 개강은 요일이 살짝 잘못 들어가 있는데 이제 간담회가 끝나고 화요일에 바로 개강이 되고요. 이제 그 수업 내용에서는 명일여고랑 이제 인근의 시험 유형이 비슷한 상일여고 기출문제를 같이 모아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주차 실제 기출문제 활용해서 위클리 모의고사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통 항상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 직전 연도 모의고사 핵심 어휘를 2월 동안 3번 정도의 수업을 하게 될 거여서 약 500개 정도 함께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다른 것보다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명일여고, 상일여고 최신 기출 분석집 이것도 그냥 프린트로 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완성이 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 교재 디자인 팀 분들하고 컨텐츠 팀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다음 주에 있을 수업에서 제공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잘 보면 명일여고 심볼입니다. 네, 명일여고 심볼을 활용해서 이렇게 교재를 제작을 해뒀고 얼마나 진심인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분석서를 준비를 해뒀고요. 또 이제 시험지 고사별로 그냥 순서대로 쭉 붙여넣기 이런 게 아니라 유형별로 저랑 저희 팀분들이 생각하는 유형별로 전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비하기에 조금 더 편하게 제공을 드렸고요. 또 혹시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상일여고 수업에서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는데 상일여고랑 명일여고를 같이 좀 분석하다 보니까 유형이 정말 유사합니다. 상일여고 시험 잘 보는 친구는 명일여고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슷한 상일여고 문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막 좀 질 낮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교사분들이 만드셨던 아니면 시험에 직접적으로 대비될 수가 있는 그런 문항들을 최대한 많이 풀이할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걱정하셔서 표지만 만들어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지도 살짝 공개해드리면은 이제 유형별로 해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24년도 문제나 23년도 문제에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보통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분들 교체가 잦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전 연도 기출문제랑 인근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포함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규반 시간표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2월에 이제 선행반이 마무리가 되면은 정규반이 바로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 훨씬 좀 널널하게 수강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일을 3일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고 혹시나 또 이제 저랑 학원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다 마감될 경우에는 추가 요일도 충분히 개설될 여지가 있으니까 데스크에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대비하는 시간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다른 거 이제 또 좀 특이한 부분은 아직까지 강동구에서는 이 단과 시스템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는 보통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주 3회도 가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대비가 많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저도 그랬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중학교 때도 주 2회까지는 가셨을 텐데 고등 내신은 주 1회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대치동 단과 시스템이 점점 계속해서 강동구로 유입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대치동에서는 심지어 보통 6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6주인 이유는 중간고사 기준으로 한 달 반 이상 영어 내신을 준비하고 있으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과목과의 밸런싱도 있을 거고요. 대학은 영어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저희는 아직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뭐 6주로 개강 종강 이렇게 진행을 하진 않고 풀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주 1회 3시간 3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도보다도 이 이상 과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또 혹은 수학이나 과학이었으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에서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 대학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용 만들어가는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물론 절대적으로 주 1회가 너무 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옆에 적혀있는 것처럼 클리닉 별도이기 때문에 하위권이나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엔 거의 매일 오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치만서도 항상 학생들 전반적인 성적을 저희가 또 각인영어 입시 전문 학원이지 않습니까?
그 과목과의 밸런싱을 가장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영어에 막 휩쓸려서 수학을 망치고 막 이런 일은 없을 정도로 적절히 배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징이라고 하면은 극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지 말라 합니다. 클리닉 오지 말고 한 것만 보여주고 다른 과목 해.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이 될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만약에 고등 내신이 1학년 때 가서 1학기에 안정적인 1등급을 받았다. 막 30등 이래서 컷 이런 거 말고요. 진짜 1등에서 10등 정도? 그럼 저는 여름방학에 영어학원 끊는 거 권유드립니다. 그냥 차라리 대치동 가서 뭐 수학 특강 듣고요. 아니면 뭐 과학 특강 듣고요. 저는 이게 더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1등급이 안 되는 그 상위 10% 내외의 혹은 그 밖의 친구들은 반대로 끊으면 바보입니다. 내신은 뭐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특히나 제 수업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내신 수업만 합니다. 방학이라고 갑자기 수능 영어 하지 않고요. 방학이라고 갑자기 모의고사 수업하지 않고요. 1등급이 되지 못한 친구들 대상으로 1등급 구원 특강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2등급 이하의 학생들 대상으로 학업 공백 없이 명일여고 내신만 1등급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겨울방학 교재랑 또 맞춰서 그런 교재가 같은 컨셉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학기 정규반도 마찬가지로 동일 시간에 아마 진행이 될 텐데 또 언급드렸던 것처럼 추가 강좌도 개설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또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또 한 번 구원 특강을 진행하는데 이미 이제 지난 회차의 구원 강의를 듣고 구원이 됐다 싶으면 이제 안 들으시는 걸 또 권유를 드리기 때문에 항상 2등급 이하의 친구들 혹은 1등급에서 많이 미끄러진 친구들 이런 친구들만 대상으로 해서 명일여고 내신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